자, 이번 시간은 제9장 창호 및 유리공사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문제가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사이로 출제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제가 나오면 창호 부분의 한 문제, 유리공사 부분의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절 창호의 종류적인 측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호는 원래 창호라는 것은 개구부라고 칭합니다. 개구부, 창호. 그러면 창과 일반적인 문, 이 두 가지를 창호라고 하죠. 그래서 창은 윈도우, 자, 문은 도어의 개념이죠. 그래서 창이라는 것은 채광이나 환기, 통풍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문은 사람이나 물건, 가구 등의 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문, 도어의 개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능에 의해서 분류를 하게 되면 기능, 어떤 기능에 따라서 기능에 의한 분류를 보시면, 자, 여닫이가 있을 거다. 창문이든 자, 문이든 간에 여닫이. 자, 여닫이는 먼저 보실 때 여닫이적인 측면은 안여닫이하고 방여닫이가 있어요. 안으로 여는 안여닫이, 안여닫이가 있고요. 방여닫이 개념이 있고요. 방여닫이. 근데 여닫이 중에서도 이제 안팎으로 다 여닫을 수 있는 게 자재가 있습니다. 자재문 형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여닫이는 어떤 목적인가 하면 프라이버시, 독립성,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되는 것은 안여닫이에요. 그래서 원래 문은 함부로 달면 안 되는데 설계자들 분께서 간혹가다 설계하시는 분들은 거의 알아요. 원래 건물을 설계할 당시부터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하는데, 중간에서 공사하는, 인테리어 공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정확한 학문을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기능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문을 막 닫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여닫이는 보통 이 독립성 목적, 이 프라이버시라고 하죠. 프라이버시를 목적으로 할 때는 이 바로 안여닫이로 설계합니다. 그래서 방문들이 안여닫이로 설계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문을 조금 열어도 내부가 다 전체적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방여닫이는 이겁니다. 소방, 피난 목적으로 되는 것. 피난, 소방 관련상은 방여닫이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방화문들은 바깥쪽으로 설계가 돼야 됩니다. 방화문들은. 그래서 방여닫이 개념으로 자,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 그래서 바깥으로 열리고 있죠. 방여닫이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세대 현관. 근데 방문들은, 요 화장실 문들은 안여닫이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화장실 문을 방여닫이로 설계하는 경우 있죠. 이거는 진짜 잘못 설계를 한 겁니다. 안여닫이로 설계해야지. 저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보더라도 누가 안으로 열게 되면 이렇게 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문고리가 고장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밀면 이렇게 밀면 되기 때문에 괜찮죠. 근데 방여닫이가 될 경우는 문고리가 고장나면 이렇게 잡고 볼일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밖에서 확 잡아 당기면 딸려 나갑니다. 그래서 안여닫이 설계가 맞고요. 자, 자재문은, 자재문 경우는 거기 나오는데, 그래서 이 자유경첩이나 플로아인지를 사용해서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여들 수 있는 여닫이문이 자재문이에요. 안으로도 열 수도 있고 밖으로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재문입니다. 자재문. 그래서 근데 자재문은 안팎으로 다 열을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이 이 자재문은 얘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죠. 이 저절로 닫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다른 걸 쓰지 않더라도 저절로 닫힙니다. 이 자재문은 보통 쓰는 것이 자유경첩을 형태를 쓰고요. 자유경첩. 자유경첩은 안에 스프링을 넣어놓은 힌지이기 때문에 스프링의 힘으로 저절로 닫힙니다. 그리고 플로아 힌지.
바닥에 힌지를 사용한 것이 자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안팎으로 다 저절로 닫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미석이. 자, 미석이족하고요, 미닫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닫이하고는. 그래서 미석이하고 미닫이는 미는 형태는 동일한데 차이가 있는데, 미석이는 레일이 2개를 가지고 있어요. 한 장호당 레일이 2개예요. 레일이 2개적인 측면이 되고, 이것은 레일이 2개가 밑에가 있어요. 근데 미닫이는 레일이 1개예요. 레일이 1개 있습니다. 그래서 미닫이는 어디서 보시는가 하면 지하철문이 미닫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쪽 옆에 미석이는 한쪽 옆에 밀어붙여 놓는 형태. 그래서 100% 오픈이 안 됩니다. 밀어붙이는 거고요. 밀어붙이는 형태. 붙이는 것이고, 그 반면에 미닫이는 벽 속에 밀어 넣어야 됩니다. 벽에 또는 호물판에 벽에 밀어 넣는 문이에요. 밀어 넣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석이는 이 50% 오픈밖에 안 돼요. 오픈 개념이. 근데 미닫이는 100% 오픈이 되는 겁니다. 미닫이는 100% 오픈을 할 수 있는 것이 미닫이다. 그래서 지하철 문이 양쪽으로 싹 벽 속으로 밀어 넣기 때문에, 밀어 넣었죠, 기계로. 그래서 100%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닫이 개념이다. 그러면 아파트의 창호의 개념은 미석이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회전문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회전문. 회전문은 보통 그게 출입구의 통풍기를 방지하고, 통풍기로 방지한다는 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방풍 개념이 되죠. 방풍. 그리고 출입인은 통제 목적으로 쓰는 것이 회전문입니다. 출입인은 통제 목적.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회전문을 사용을 하는데, 회전문은 보통 1층 부분이나 이런 큰 공간을 가질 때 쓰는 것이 회전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공간을 확보해야 될 때 회전문을 씁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여닫이나 미석이나 미닫이 형태, 어떤 형태의 문을 열게 되면 보통 외부 공기가 실내로 확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에너지 절약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회전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문은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 시설이든 이런 것이 되면 보통 관람집에 이런 회전문을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에너지 절약 개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방풍 구조거든요. 에너지 절약상 보통 방풍 구조로 1층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방풍 구조에 해당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회전문 개념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저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중문 구조의 형태, 이중문 구조 형태. 그러면 이중문 구조 형태는 자 어떤 형태인가 하면 보통 우리가 공간을 두는 거죠. 공간을 둡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출입구 부분에 여기에도 자 무엇을 뒀는가 하면 자 이 1차적으로 자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고, 그리고 공간이 있고 실이 있고 나서 다시 뭔가 하면 여기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2번 열고 실내로 들어가는 이중문 구조 형태나 이런 회전문 형태가 방풍 구조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문이 에너지 절약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의 전문은 여러 장의 문을 경첩으로 연결하고 큰 방을 분할하거나 전체를 개방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전문인데, 근데 이 전문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문 개념은 병풍처럼, 전문은 병풍처럼 접는 형태예요. 병풍. 그러면
보통 병풍을 접어놓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딱 접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이 쭉 되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딱 접어놓으면, 그럼 이걸 이제 펼치면, 조금 펼치면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되고, 완전히 펼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자가 딱 되는 형태죠. 그러면 딱 공간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뭐 벽지로 공사된 데도 있고, 안 되면 뭐 좋은 그림을 이렇게 병풍마다 이렇게 그려놓은 형태, 쫙 하나의 그림이 되거나 이런 형태가 전문입니다. 그래서 전문은 어느 때 많이 쓰는가 하면 저런 경우에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호텔의 연회장을 크게 쓰거나 작게 쓰게 중간에 문을 그렇게 설치하는 경우에죠. 아니면 회사 같은데 세부적인 여러 개의 실로 쓰다가 하나의 큰 공간, 강당 형태로 쓰거나 이럴 때 보통 하는 형태가 해전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5페이지 목재 창호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시험은 1번에 플러시문 개념이 나왔어요. 근데 연관성 있는 게 2번하고 1번이 방문들의 사용이 됩니다. 플러시문하고 양파문 개념이. 그래서 플러시문은 울거미, 울거미라는 것은 문의 뼈대 골조를 울거미라 해요. 울거미는 이 문의 이 골조가 되는 것들, 골조, 이 뼈대. 그래서 이 문의 골조가 되는 부재들을 전부 다 울거미라고 해요. 울거미. 그럼 이거는 어느 하나를 명칭하는 게 아니에요. 문의 뼈대가 되는 것들은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기본 뼈대, 뭐 선대나 뭐 중간 선대, 뭐 오만 다 움막이 아랫막이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플러시 문에서만 아니라 어떤 데서나 다 동일합니다. 문의 뼈대 골조가 되는 것들은 다 울거미라 해요. 울거미를 짜고 중간에서, 그래서 그림 보시면 276페이지 그림에서 제일 우측 상단의 그림이 바로 플러시문이에요. 거기에서는 선대가 울거미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플러시문은. 그래서 울거미를 선대를 대놓고 중간에다가 살을 조금만 대놓고 양면에 합판을 교착한 문이 플러시문입니다. 그래서 플러시문이 바로 얘가 변형이 가장 적은 문이에요. 플러시문이 이런 비틀림 같은 변형이 가장 적은 문이에요. 뒤틀림이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변형이 가장 적은 문, 변형이 가장 적습니다. 뭐 비틀림이나 뒤틀림 이런 것들이 가장 적은 것이, 얘는 합판이 뒤틀려야지 뒤틀릴 수 있는 문이거든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양판문. 양판문은 울거미를 대놓고, 그래서 그림 보시면 276페이지 제일 좌측 그림이 양판문이에요. 양판문은 양판을 끼워 넣었다 해서 양판문이라고 칭해요. 그럼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문의 뼈대가 되는 부분이 전부 다 울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무늬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무늬결 모양. 그럼 이것이 여기 끼운 게 이게 양판이에요. 넓은 판이고 양판이고, 나머지 이 부분도 있죠. 여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울거미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울거미예요. 울거미에다가 중앙에 양판, 넓은 판을 끼워 넣어서 만들었다 해서 양판문이라고 해요. 양판문. 그럼 보통 쉽게 아파트나 이런 방문들의 문이 될 수 있는, 침실 문이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 플러시문 형태 아니면 양판문 형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양판을 안 끼워 놓고 여기다 유리 끼워 놓으면 유리문이 되는 겁니다. 유리문. 그래서 그 중앙센터, 상단에서 중앙센터 보시면
위에는 유리를 끼워 놓고 밑에는 양판을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징두리 양판문이 되는, 징두리는 하부를 징두리라 해요. 벽의 하부나 문의 하부를 칭하는 용어에 하부를 징두리라는 용어를 써요. 징두리. 그러면 위에는 유리를 끼워 넣고 하부에만 양판을 넣었다. 그래서 징두리 양판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징두리 양판문의 경우는 저 경우에 보통 썼었어요. 옛날에 주택가 주변 같은데 상가들이나 이런 미용실, 이런 상점 이런 데 보시면 위에는 채광이 되고 밑에는 뭐 다른 글씨를 쓰거나 이랬을 때 많이 썼던 형태인데, 그래 아니면 아파트는 어떤 경우에 이걸 썼는가 하면 저 경우에 보통 썼었어요. 지금은 거실과 주방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아파트는 거실하고 주방 사이에 문을 설치해서 주방의 냄새가 거실로 안 오도록 처리해 줬어요. 그 당시는 맞벌이 부부의 개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부가 집에서 이만 있을 때는 이것이 가능했는데, 맞벌이 부부가 많이 세면서 이 동선을 최대한 줄여줘야 돼요. 주부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성분이 될 수 있죠. 그럼 그 최대한 동선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은 문이 없고요. 그러면 보통 거실과 주방 사이 문을 갖다가 이런 징두리 양판문 형태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러면 보통 플러시문이나 양판문은 시선을 차단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두리 양판문은 위에 유리를 넣으니까 시선 차단이 안 되죠. 그 채광 같은 것들이 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징두리 양판문 개념입니다.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277페이지 보시면 문틀의 구조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 문틀의 구조는 뭐 꼭 공부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뭐 다른 거 아니죠. 문틀이 있으면 뭐 간단한 거예요. 위에 틀은 우틀이고 밑에 틀은 밑틀이고, 선것은 보통 밑틀을 우리가 문지방이라 했죠. 옛날에 문지방 넘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위틀이고 밑틀이고 문지방이고 선틀입니다. 선틀. 그리고 중간에 대주면 중간 틀 되면 됩니다. 좀 크게 만들자. 중간에 이렇게 틀 만들면 중간 틀 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간단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긴 픽스 두고 여기 문 만들고, 중간에 이제 틀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픽스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틀을 중간에 두면 중간 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재의 명칭 개념상 문선은 보통 이겁니다. 개구와 벽체의 접합 부분에 마무리를 좋게 해서 덧대어주는 목재를 사실 문선이라 해요. 문을 아름답게 선을 꾸며준다 해서 문선이라 해요. 그래서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마중대. 자, 이 문선 개념은 여러분들이 페이지 278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문선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덧대어준 목재입니다. 문틀과 벽면 사이에 덧대어준 목재가 문선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마중대하고 여밈대 개념. 마중대. 그리고 자, 네 번에 여밈대. 그래서 마중대하고 여밈대 개념은 자, 어떤 것이 되는가 하면, 자, 우리가 옛날에 미석이를 보시는데, 이 미석이가 자, 4짝짜리 창문으로 한번 설명해 되면, 이렇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틀이 있어요. 문틀이 이렇게 가고요. 기본 문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문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경우 이제 4짝짜리 자, 창문을 이렇게 넣었어요. 4짝짜리 창문 형태가 되면,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문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게 되면 자, 얘들 둘이는 서로 중앙에 이렇게 이쪽으로 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열거든. 이렇게 열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열기 때문에 이때 이 서로 맞닿는 선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창대 중에 이것을 선대락하고 수직의 창문틀을 수직 창문 이걸 갖다 선대락하고 이걸 다 창대락하거든. 창대 중에는 이게 선대야. 수직은 선대. 이건 밑대, 이건 우대고. 그래서 이 창대가 있는데 바로 이 맞닿는 선대, 이걸 선대락 하는데 이것을 마중대락 해요. 둘이 만났다 해서 맞닿는 선대락 해서 마중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되면 이렇게 자 됩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여기에다가 옛날 꼬지색 잠금장 도화볼트 가지고 여기 이렇게 돌려서 꽂거든요. 도화볼트.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재일 때 여기 도화볼트 사용했거든. 도화볼트. 문을 잠그고 이렇게 돌려서 끼우는 도화볼트 사용했는데 그러면 얘하고 요 뒤에하고 뒤하고 서로 여며지는 선대가 있죠. 여기 여며지거든. 이것은 여밈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석이는 레일이 2개거든. 밑에 레일이 2개인데 서로 그러면 이쪽에 레일이 있는 거하고 이쪽 앞쪽에 레일이 있는 거하고 둘이 서로 여며지는 선대라 해서 여밈대고 마중대는 서로 맞닿는 선대라 해서 마중대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옛날에 여기 이제 유리가 있었죠. 여기 유리를 썼는데 뭐 유리는 보통 목재의 보통 유리는 불투명 유리나 안에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보통 이중을 우리가 이중창호로 했을 때 바깥에는 투명 유리거든요. 알루미늄 샤시는. 근데 안에는 불투명 유리를 하거나 또는 무늬 유리를 넣어서 안에 사람의 얼굴이나 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도록 인간이 있긴 있는데 흐릿하게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만든 게 그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마중대, 여밈대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이제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게 이 사이로 여밈대 사이나 이런 마중 사이로 서로 바람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을 들어오는 걸 방풍 목재로 되어주는 목재를 풍소란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279페이지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풍소란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덧대어놓은 목재다. 방풍 목적으로 덧대어놓은 목재가 풍소란입니다. 방풍 목적으로. 그래서 거기는 보시면 제일 첫째 그림은 반턱 형태를 둔 형태고 그 다음에 목재를 추가적으로 덧대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풍소란은 방풍 목적이니까 문풍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풍소란은 문풍지 역할이다. 문풍지 역할을 우리가 이 풍소란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방화문 구조는 이 건축법상 방화문 구조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방화문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파트의 방화문은 90% 정도 실제적인 방화문을 형태를 못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죠. 방화문을 실험하니까요. 불이 허게 붙어서 타버립니다. 왜냐하면 방화문은 보통 갑종방화문은 양옆에 철판을 붙여놓고 중앙센터에다가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채워넣어야 됩니다. 근데 건설회사에서 단가를 내리치다 보니까 원래 방화문은요 외주를 두거든. 외주비에 속하거든요. 외부 전문업체에다 맡기는데 비용을 줘야지 적당한 가격을 치러야지만 정확한 방화문이 제작되는데 건설회사에서 이걸 치기 때문에 보통 방화문 안에 넣는 재료가 불에 타는 재료, 골판지 이런 걸 막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을 탑니다. 그래서 이 방화문 규조가
지금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직 법이 개정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되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빨리 뜨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는 세부적으로 방화문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의 방화문을 비차열 개념이 아니라 차열,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개념까지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보시면 철제 창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제 창호의 종류해가 나왔는데 철제는 지금은 많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철제는 막 녹슬기 때문에 녹막이 도래도 주기적으로 칠해야죠. 또 무거워요. 또 열고 닫을 때 소리도 요란히 픽 소리 나고요.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는 창호가 철제 창호입니다. 그래서 철제 창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럼 얘는 녹막이도를 칠해줘야 돼, 주기적으로. 그래서 무겁고 알루미늄 창호에 비해서 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런 것이 됩니다. 근데 알루미늄 창호보다 좋은 게 이 하재는 좀 더 강해요. 열에는 좀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철제 창호에서는 우리가 혹시나 조금 정리하실 것이 그 밑에 보시면 자, 주름문 개념이 나와요. 주름문. 차고나 승강기 등에 사용되는데 이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된 게 주름문. 그래서 281페이지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 보면 이런 형태가 주름문이에요. 주름문. 그래서 이 주름문은 자, 이 도난 방지용으로 거의 쓴다고 보네. 도난 방지용. 줄여서 방도용이죠. 방도용. 도난 방지용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선 차단 같은 건 할 수 없어요. 시선 차단은 안 돼. 시선 차단이나 방풍 개념 이런 개념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런 용도는 아니고요. 도난 방지용으로 쓰고 채광도 들어올 수 있어요. 한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안 돼. 시선 차단이나 방풍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주름문은. 그래서 이 주름문을 아파트에 쓸 수 있는 데는 1, 2층 같은데, 자, 우리가 도난 방지 목적으로 바깥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설치해서 자물쇠로 갖고 잠가 놓으면 나중에 열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1, 2층 부분을 갖다가 어떤 집은 막 새 같은 용접해 놓은 데죠. 용접해 놓으면 본인도 못 나가요. 현관 출입문만 딱 지키고 있으면 본인도 감옥 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름문을 우리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셔터 나오죠. 셔터는 방화 셔터가 있고 방화 셔터하고 그릴 셔터. 그래서 이 방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릴 셔터가 있습니다. 자, 방화는 보통 방화 셔터의 개념은 저런 거죠. 보통 화재가 났을 때 방화 셔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방화 셔터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화재 확산 방지 개념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방화 개념도 있죠. 그리고 바람이 안 들어와요. 방화 셔터는 방풍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난 방지 개념도 되고 시선 차단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죠. 햇볕도 가릴 수 있는 것이 방화 셔터입니다. 근데 그릴 셔터는 이 그릴 셔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많이 설치하고 있죠. 뭐 이런 자동차 전시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내리면 안이 다 보여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스테인리스로 해가 쭉 내려오죠. 그럼 안에 다 보입니다. 이게 그릴이죠. 그러면 그릴은 도난 방지용이죠. 그래서 이 도난 방지 목적으로 쓰는 거야. 도난 방지용이죠. 이 목적으로 이 그릴 셔터를 써요. 그러면 그릴 셔터는 햇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선 차단 같은 거 안 돼요. 얘도. 그릴 셔터도 시선 차단은 안 됩니다. 시선 차단 안 되죠. 그리고 이 방화 목적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방화는 안 됩니다. 방풍 개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방풍 개념이 될 수 없는 게 그릴이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 구워 먹는 것도 그릴이라 하죠. 엉금엉금 하잖아요. 간격이 있잖아요. 이런 거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스틸샷이 개념을 해놨는데 스틸샷이는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고 밑에 용어 정리에서 멀리 온 개념에는 이미 기출을 했습니다. 기출을 했기 때문에 저 개념상 알아두자. 우리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다룰 때 이게 멀리 온 개념은 한번 기출이 됐기 때문에 종합 문제 지문 정도로 나올 수 있다. 멀리 오는 이 개념입니다. 창 면적이 너무 커. 자, 이 창 면적이 크게 되면 여기 유리가 있으면 유리가 자, 바람이나 이런 진동이나 이런 게서 유리가 파손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공형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중공형으로 접어서 이 속이 비게 만든 게 이걸 중공형이라게 중공형. 강판을 중공형으로 접어서 이걸 갖다가 가로 세로 이렇게 대어주는 거예요. 구획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유리가 파손이 되지 않을까 합니까? 그래서 이 가로 세로 이렇게 대어주는 거 이것을 멀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온은 목적이 바로 자 저겁니다. 멀리온은 창의 보강이 주된 목적이야. 창의 보강. 창의 보강을 해서 가로 세로로 되어주는 이 부재입니다. 창의 보강. 창의 보강을 해주니까 유리 파손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간상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근데 주된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멀리온을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루미늄 창호가 나오는데 알루미늄 창호는 많이 냈어요. 3번이나 냈어요. 그래서 거의 종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루미늄. 종합 문제에 지문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루미늄 창호는 종합 문제가 나올 때 지문 정도 나온다. 자, 장점은 비중은 철의 약 3분의 가볍다는 거죠. 경량이다 이거고 녹슬지 않고 사용 연한이 길어요. 그리고 보통 여다듬이 경쾌하고 미래하죠. 이런 장점인데 근데 이 알루미늄 창호의 단점적인 측면이 무엇이냐? 이 단점은 우리가 보실 때 자, 거기 나오는 거 관련 없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뤄줄게. 알루미늄은 단점이 알루미늄 창호는 알칼리에 약해요. 알칼리에 약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이런 모르타르하고 직접 접촉하면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 이런 모르타르가 알칼리잖아요. 알칼리성입니다. 직접 닿게 공사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알루미늄은 회백색이에요. 회백색입니다. 회백색을 띠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알루미늄은 회백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코팅을 해줬습니다. 콘크리트하고 모두 접촉하는데 공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 우리나라 아파트든 거의 콘크리트 모르타르하고 연관이 없는 건물들이 거의 잘 없잖아요. 그거하고 맞닿게 공사하다 보니까 직접 맞닿으면 부식당하니까 다른 재료를 중성재나 이런 격리재 이용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이미 코팅이 되어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그래서 이 농막에도를 징크로메이트 이런 걸 칠해놓고 이렇게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하다는 측면을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염에 약해요. 소금기에. 염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회백색을 그대로 공사하면 바닷가 같은데 염에 부식당합니다. 그리고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큽니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에요. 큰 금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은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금속과 접촉하면 알루미늄이 부식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루미늄 창호를 보시면 알루미늄 재료밖에 없고 다른 재료가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금속 이온화 경향, 다른 금속을 부속 철물을 써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문 개념 간략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문. 자, 특수문에서 보시면 무태문. 자, 태가 없다는 건데 여기서 태는 보통 상하의 태는 있고요. 좌우의 태가 없는 것이 무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화 유리문을 기억하시면 돼요. 1층 같은 데 많죠. 강화 유리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화 유리문.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시면 강화 유리문을 보시면 태가 옛날 거는 태가 이런 형태로 아래 위에는 스테노로 갔어요. 여기 강화 유리고 그래서 상하에는 태가 있고요. 좌우에 태가 없이 처리된 것입니다. 이것이 강화 유리문이고. 근데 뭐 최근에 강화 유리 만들 때는 이런 형태로 만들죠. 여기 좀 작아요, 태가. 스테노로 태가 좀 작게 돼 있어요. 힌지 설치해야 되니까 있어야 돼요. 상하 여기는 태가 있어요. 이렇게 작게 태가. 옛날에는 태가 크게 돼 있었고요.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좌우에 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태문. 그래서 보통 현관에 뭐 출입문 같은 데 간혹가다 많이 쓰죠. 시선 차단 안 돼야 될 때. 사람이 저기 자재문에 많이 쓰잖아요. 안으로도 열 수 있고 바깥으로 열 수 있는데 안 보이면 밖으로 확 밀어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전화 받고 있는데 잠시 탁 밀면 코 수술하면서 코 차단 갖다 박으면 안 되죠. 그럴 경우 우리 강화 유리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 무태문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2번 아코디언 도화는 보통 철제로 뼈대 짜놓고 바깥쪽에 뭐 천이나 가죽 같은 게 이렇게 접힌 거 쉽게 음악기구 아코디언처럼 생겼다 해서 아코디언 도화 이렇게 그래서 칸막이 형태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코디언 도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시는가 하면 음식점 같은 데 갔을 때 그냥 크게 잘하지는 않았는데 좀 크다 보니까 여기서 실을 나눌 때 이렇게 닫는 거 보셨습니다. 그것이 잡아라 이러면서 보셨던 거죠. 이런 것이 아코디언 형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4번에 뭐 회전문은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었어요. 그래서 보통 출입이는 통제나 이런 방풍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라겠죠. 그리고 5번에 보면 에어도어가 나와요. 자, 에어도어라는 것은 에어 커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선 차단은 없어요. 그러면 상부에 보통 공기를 분출을 하게끔 하고 밑에 바닥에 흡입 장치를 설치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바닥에 흡입 장치는 설치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바람을 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기나 먼지 이런 것이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에어 커튼, 에어도어를 보통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 출입하는 데 보면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것이 에어 커튼, 에어도어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도어, 에어도어는 이거는 시선 차단은 없고 공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밑에 흡입 장치가 설치 안 되다 보니까 위에서 강력하게 공기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론상 외국 서지역의 이론상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머리카락이 약간 흩날릴 정도의 바람 정도를 분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스타일이 다 구겨집니다. 좋은 미용실에서 미용 쫙 하고 오면 한번 지나가면 스타일이 완전 구겨진 형태가 되죠. 강력한 바람을 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흡입 장치를 설치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에어도어, 에어커튼입니다. 그러면 에어도어, 에어커튼은 외부에서 먼지 이런 걸 들어오는 걸 방지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온 걸 방지하고, 그래서 보통 백화점 같은 이중문 설치해놨는데 바깥쪽에다 보통 설치를 해놨죠. 위에서 바람 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약간의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안 들어오면서 실내를 일정 정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 데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문의 뭐 구조적인 측면의 어떤 문이나 이런 창호의 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창호 철물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